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파견계약직에서 정규직 엔지니어가 되기까지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견계약직으로 여의도 출근을 한 건 군대를 제대하고 20일 후 정도, 23살 7월부터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방송기술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방학 때는 드라마 야외 촬영 동시녹음 스텝을 해보기도 하면서 방송 쪽을 기웃거렸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보니 이제 진짜 정확한 진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복학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송국이 저에게 맞는 곳일지가 궁금했습니다. 만약 맞는다면 앞으로 남은 대학 기간 동안 방송국 취업 준비를 하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혹시나 맞지 않는다면 그래도 경력은 되겠지라는 생각에 방송국 파견계약직 채용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입사 후 한동안은 업무를 배우느라 꽤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실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잘 정리된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끌어주시는 선배들도 업무 외적으로도 편하게 조언, 충고, 기타 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어서 조직에 잘 적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손에 익게 되면 이제 방송국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예인, 가수, 아나운서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유명 프로그램, 유명 드라마의 제작 스텝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고, 좋아하는 가수와 밴드들과 같이 음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격도 점차 외향적으로 변할 수 있었고, 마치 군대에서 운 좋은 군번처럼 선배들이 한꺼번에 계약 만료가 돼서 파견계약직 최선임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선배들과의 교류도 많았습니다. 당시 신입으로 들어온 정규직 엔지니어 선배와는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외부 PA팀 음향감독 선배들에게는 더 심도 있게 음향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음향 파트였기 때문에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분들께 음악 취향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복학을 더는 미룰 수 없어서 1년 6개월간의 파견계약직 생활을 마치고 25살 3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겪어본 바로 방송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근로 형태 중에 꼭 정규직이 되어야겠다는 의지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 후 졸업과 편입, 공기업 입사와 퇴사 과정을 거쳐서 29살에 그토록 원하던 방송국의 정규직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취업 과정에 지난하고 힘든 시간들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국에 대한 좋은 추억, 좋은 인연들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더 다져진 목표를 엔진으로 삼는다면 지치지 않고 유리한 자리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가 된 후에 본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지상파방송사 기술인협회라는 조직에서의 기술 세미나에서 그 당시 도움을 받았던 선배 엔지니어들을 만나기도 했고, 국제 스포츠 중계, 기타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을 하면서 지난날에 회고할 때 저는 가장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파견계약직을 했던 아이가 이제는 동료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배들도 많이 놀랬고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었던 외부 PA 감독님과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배웠던 음악 취향은 이제 저의 유일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파견계약직이 시간 낭비다, 비정규직의 최말단이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정규직의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다, 자존감만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의 파견계약직은 내 진로를 확고히 정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진로에 도움이 되는 업무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원하는 내 미래의 직업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방송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계약직으로 연속되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